2부는 저희가 한국투자증권 최보원 수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저의 소개가 좀 기분 나쁘셨나요? 말씀을 멈추지 않는다. 저는 아주 낯을 많이 가리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낯을 많이 가리시긴 하는데 근데 최보원 그 연구원님이 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요? 생긴 게. 약간 네. 앞니가. 네, 맞아요. 그죠? 아, 앞니가 토끼 이빨. 이거 네.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 아닙니까? 토끼 이빨이에요. 토끼 이빨? 예. 아. 같은 박씨면 어디 박씨세요? 이렇게 물어볼 뻔했네. 죄송합니다. 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최보원 수석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다기보다 질문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라고 얘기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걸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상당히 좀 증시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그런 영향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만약에 필요하시면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선진국 담당을 하고 있어서 네. 미국과 함께 일본, 유럽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슈가 다양합니다. 네. 그런 측면들 만약에 필요하시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증시 전망부터 한번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뭔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남은 그 기간 동안 좀 떨어질 것 같으신지 아니면 오를 것 같으신지 아니면 그냥 횡보할 것 같으신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남아있는 시기?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으로는 증시 변동성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확실히 이 10월 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채도 발행이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네. FMC 역시도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11월 중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예산안도 공개가 되어야 하는 환경이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대선 역시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터진 만큼 네. 아무래도 이 불안 심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라서 금융 지표들 더 변화를 할 수가 있는 환경이죠. 어떤 식으로 좀 할 수가 있는가를 왜요? 아니요, 저 말 멈추고도 잘 하는데 아유. 조금 멈추지 마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 그래요. 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쉴 타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이 건전지 드려, 건전지. 건전지. 예, 건전지. 멈추지 않는 건전지. 예. 그러니까 아니 이 이벤트만 들어보면 지뢰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일들밖에 없어요, 지금. 네. 예. 근데 여기서 잠깐 삐끗하면 네. 이제 시장에 엄청나게 큰 어떤 뭐 공포심까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크게 출렁거리는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약간 주춤하시는 투자자가 좀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 공포심 그리고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예. 게 사실은 투자 심리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하지만 저희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더 나타날 수 있는지 하지만 이렇게 흔들리는 이슈 속에서도 펀더멘털은 어떻게 좀 변화를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공포심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문제시 되는 그렇게 이제 상황들이 이어지면은 미국이 크게는 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신용 등급 조금이라도 더 흔들리면 미국 큰일 나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이 어제 소매 지표도 그렇지만은 상당히 좀 강한 매크로 지표들이 이어지고 있고 확실히 상대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 미국 증시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오를 수가 있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 보여진다라고 하는 점도 함께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펀더멘털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이번 3분기 실적 너무나도 중요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장전에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실적 발표에 따라서 등락 상당히 나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이번 실적 발표 기간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펀더멘털은 그러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하지만 저희는 방향성을 살펴볼 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난해까지는 원유 가격이라는 게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가 된 게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그 기저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조금은 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이 있으시거든요. 특히 2분기까지만 해도 실적 발표 직전까지 이 EPS가 전년 동기 대비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EPS도 사실은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업종별로 조금 더 보시면 그 속에서도 이 IT 업체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체들과 같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그리고 성장주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도 4분기에 더 EPS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환경인 만큼 확실히 그런 측면은 조금 더 뚜렷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봐요. 인공지능이시라니까. 네. 그 어디 뭐 혹시 뭐 어디 연습하고 뭐 과외 받으시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방금 표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이제 그 네. 우리 그 보험 가입하고 나면 예. 그 쭉 나오는 멘트 있잖아요. 저는 지금 챗 GPT를 지금 음성 버전으로 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제 2의 최파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어디까지 갔죠, 우리? 지금 이제 기업에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실적. 저 앞서서 이제 대형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그 오늘 그 여러 가지 뭐 밸류에이션을 아까 갖고 나왔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빅테크 7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보이시는지 아니면 조금은 좀 조정이 조금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뭐 지금 상황이 타이밍을 어떻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까? 예. 사실은 이 빅세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 상반기에 너무나도 이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 빅세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1분기까지, 1, 2분기까지는 사실은 스타일별 등락이 상당히 좀 컸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업종별로 차별화가 되는 시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만큼 10월 초 대비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대형 기업들 방금 말씀 주신 탑7 기업들과 같은 경우가 항상 같이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상당히 좀 이제 실적 회복 속도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네. 방금 밸류에이션 부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당연히 연초 대비로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적이 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실적이 조금 회복 속도가 더뎌지는 업체들이 있고 그러한 대표적인 업체들이 아무래도 애플과 같은 경우가 이익 증가치가 조금 더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서도 주가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상반기 대비로 하반기 때 조금 더 수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업체들 대표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1, 2위 업체인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이런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주가 조금 더 오르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경기 소비자 업체들로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10월에 잘 아시겠지만 학자금 대출이 다시 상환이 재개가 되는 예. 시기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경기의 회복 속도 자체가 조금은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조금 주가 차별화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 7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같이 그러니까 예를 우리 입장에서는 네. 좀 같이 갔다라는 것이 없잖아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묶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또는 가이던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조금은 분리해서 좀 생각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3분기, 4분기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은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변수가 전 FOMC라든지 중동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라든지 중동, FOMC를 비롯해서. 왜냐하면 이게 결국 강달러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고 중동은 유가 상승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그동안 이제 이 두 가지 우려 요인이 완화되면서 기업 실적이 좋아졌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크게 영향 없을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정도로 이 중동 지역에서 50년 만에 그렇게 큰 이제 전쟁이라는 게 나타났고 이 얼마나 큰 이슈였냐라고 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라가 있으시잖아요. 네. 이러한 환경인 만큼 확실히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 때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보시는 표현 부분이 있으신 거는 사실은 러시아 때는 그 직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로나19에 어떻게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제로금리, 다른 국가들은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도입을 했던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빠르게 인상을 하면서 4~5%까지도 빠르게 올라온 환경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뭐 원유 말씀해 주셨지만 그 단순히 원유 가격이 튀는 것보다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이 헤드라인 쪽이 조금 더 튈 수는 있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미국도 그렇고 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던 유럽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면 근원 쪽 같은 근원 물가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이 완화되는 지표들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고 있는 환경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할 수는 사실은 이 그 압력이 조금 더 약화가 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날아간 환경에서도 국채금리 더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높은 수준이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측면. 하지만 그렇게 장기화가 되면 경기의 회복 속도가 경기가 둔화가 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 그렇게 되면은 국채금리는 고공행진을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약 4분기 정도의 고점을 형성을 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내년에는 하락을 할 것이다라는 측면을 조금 예상을 해보실 수 있는 측면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사실은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는 시기하고 고금리 기조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시기하고는 조금 더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앞에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대형 기업들의 이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주가 등락이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근데 대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건비를 빠르게 줄이고 그리고 어떻게든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는 시기에 수익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조치들을 빠르게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고금리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더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거는 중소형 업체들이시거든요. 그런 만큼 지금 환경에서는 스타일별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그것보다도 대형주, 중소형주로 구분을 해서 중소형주는 반발 매수에 여러 번에 걸쳐서 나타난다 할 것입니다. 예. 하지만 조금 더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아까 이제 공포시행까지도 얘기가 나온 환경에서는 대형주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네, 저희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네. 방금 말씀하신 중소형 기업들의 어떤 괴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 여전히 체력이 좋은 빅테크가 이걸 이끌 것이다.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의 어떤 이 큰 계리율은 어느 정도 그 중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그런 기업들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게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중소형 기술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안 좋아질 것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보시는지 이 큰 괴리율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은 그것도 예. 단순하게 중소형 기술주로 구분을 하시기보다는 예. 해당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실적 조금 더 빠르게 개선이 되는 업체들은 예. 있으시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 현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반영은 당연히 되어 있는 환경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예. 이게 끝일까 아닐까에 대한 고민이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 주가 변동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으신 거죠. 예. 그러한 측면에서는 저렇게 탄탄한 기업들도 이만큼 빠져 있고 이렇게 불안한 기업들은 더 많이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지금처럼 밤에 조금이라도 한숨이라도 더 잔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로 들어가시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르는 시기에도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구조적으로 오르는 이러한 측면보다도 기술적인 반등의 이제 가능성이 조금 더 큰 만큼 그런 측면은 조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제 반성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예. 측면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작할 때 선진국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한번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일본, 유럽. 미국은 뭐 미국까지는 저희가 들었고 그러면 이제 일본과 유럽 중에
그 4분기 좀 경제가 괜찮아 보이는 지역이 있어요? 경제가 괜찮아진다라고 할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큼은 아니지만은 기온에 따라서 지수 등락 상당히 클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업종별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로 좀 보실 수 있는 국가는 아무래도 일본 쪽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국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의 결과가 11월 초에 발표가 되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에 이 BOJ 회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시기에 지금처럼 불안한 환경에서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등락 큰 상황에서는 금융정책 정상화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국채금리도 영향을 받는 만큼 그 측면을 조금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금리를 안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자꾸 미국 채권 팔아서 환율 막는 거 아니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얘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기회인 만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매크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유럽, 호주 할 거 없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시켰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왜 그렇게까지도 올리지 않았던 국가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언급이 되느냐라고 예. 하면은 이 미국하고는 다르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기 금리를 가지고도 조율을 할 수가 있고 단기 금리를 가지고도 정책을 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기 금리를 가지고 흔드는 게 바로 자주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YCC 정책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리고 정책 금리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마이너스 0.1%로 설정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약 10년간 걸쳐서 완화적인 정책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가 되는 속도 자체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그 방법 자체가 너무나도 양쪽에서 다양하게 발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확실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국면들이 있는 국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사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기준금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했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일본은 지금 장기적으로 이 30년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디플레이션의 국가인데 이러한 국가가 정책을 바꾸는 환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커질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한다, 조치에 나선다, 어떤 발표를 했다, 다른 이제 국가에서 이제 기업들의 수장과 만나서 협의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쉬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의 지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업종들은 확실히 보실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제가 종합이 될지 모르겠는데 맞는지 한번 보세요. 어쨌든 금리 정상화는 시켜야 돼. 일본 입장에서. 그냥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일본이 지금 부채가 240%인가 그렇잖아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금리 높아지면 이거 금리 높이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출을 엄청나게 세게 하고 있고 그럼 그 정부 지출이 강하게 투입되는 업종이 굉장히 유망하다라는 건가요? 좀 틀렸나요? 아닙니다. 큰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단기간에 이해를 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그렇죠. 국가이기는 하지만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정부 부채의 비중이 거의 뭐 수정 기준하고 헤드라인 기준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한 240% 정도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약 53%를 일본 은행 즉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올려버리면 부담인데 왜 올려? 이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 전체 국채 시장의 50% 이상을 중앙은행이 가져버리면은 이
시장 기능이 정상화가 되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같은 경우에도 환율 조금 더 오르면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나서겠지, 일본 은행이 나서겠지 이런 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즉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떻게든 개입을 기대를 한다라는 측면인데요. 그런 측면을 단번에 해소는 되기 쉽지 않겠지만 점차적으로 완화를 시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스탠스다라고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가 되실? 저는 뭐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네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최본 연구원님을 보면서 별명이 생각났어요. 아, 뭐요? 뭘까요? 저랑 아주 친한 최용석 매니저가 예전에 이제 알파고와 그 최용석 매니저가 대답을 너무 잘하셔서 네. 예전에 이프로님께서 이제 알파고다 해서 최파고라는 별명을 좀 지어서 했는데 제가 오늘 GPT, 챗 GPT 같아서 최PT. 최PT. 네. 최PT 어떠세요? 최PT. 최PT. 최파고와 최PT가 한번 나중에 만나는 시간. 모셔야 되겠네. 구 AI와 신 AI가 만나서 한번 PT 기능 설전을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재밌겠다. 피 튀기는 설전이라면 부드러운 설전. 부드러운 설전. 알겠습니다. 부드러운 설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본에서 그 수혜가 되는 쪽은 어디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확실히 이 국채 금리라는 게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마이너스 금리를 이 2016년 1월부터 이제 도입이 되면서 그 피해를 받았던 업체들이 드디어 국채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 금융주들, 대형 금융주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상세를 하기 위해서 일본의 정부가 나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 수혜가 정부 지출이 확실히 늘어나는 부분이 아무래도 제조업체들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최근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은 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하고 확실히 연동되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반면에 최근에 리쇼어링 기업들 늘고 있고 다른 국가에서 일본에서 생산 기지를 계속 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쪽에서 생산 시설 자체가 상당히 좀 활성화가 되는데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기계 업체들, 대표적인 제조업체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최근에 밸류에이션 부담 낮아진 이 소비자 업체들도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예, 정부 수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예. 아니 마무리를 되게 네. 뭐랄까 막 저돌적으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마무리를 되게 좀 이렇게 무슨 만화 영화 캐릭터처럼. 그러니까요. 분명 여린 여인이다. 야, 진짜 이게 어찌 보면 또 글로벌 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스타가 또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최PT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 주셨어요. 최파고 밀리겠다. 최파고. 턱은 왜? 이거 왜 하냐? 이거요? 민망해서 턱은 왜 하냐? 오늘 반응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손동작을 보니까 더 이해가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예. 자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다음 나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그럴까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다 보니까 물론 지금 유럽도 궁금하기도 하고 일본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지금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지금 연구원님께서 보고 있는 이번 실적 발표의 키워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것이며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부합하는 어떤 기업이 가장 그 조건에 지금 맞는 기업들인지 혹시 뭐 보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무래도 정말 펀더멘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원유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했고 고금리 기조가 3분기 말에 갑자기 이제 진행이 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 때문에 해외 매출이 조금 더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기업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될 것인가 4분기 가이던스는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달러 때문에 지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출이 한 4% 5%씩 뭐 빠지고 그랬었죠. 그게 이제 가이던스에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뭐 그러한 부분이 그래도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한데 뭐 크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연히 크게 크게 보셔야 봐야 될 돼요. 것 같고요. 예. 하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이 시가총액 상위 업체들 그리고 빠르게 올랐던 업체들이 정말 실적으로 믿음직한 실적을 보여주겠는가 그쪽에 조금 더 초점을 봐두시면 좋으시겠고 아하. 대표적으로는 기대감이 낮은 뭐 애플과 같은 업체들도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상대적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비교를 해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금융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적으로 대형 은행주만 주목을 했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가총액 1, 2위 업체들만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다른 업체들도 드디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할까 이런 초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이제 가이던스를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가이던스도 보셔야 되고 예. 이번에 발표가 되는 지표의 회복 속도 자체도 지표 조금 회복 더 속도를 보실 보고.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사실 이번에 지정학적 악재가 발생했잖아요. 전쟁이 발생되면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전쟁은 미국 시장이나 또는 자본 시장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조금 장기화되더라도 그렇게 표면화되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반영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악재가 전혀 없다. 악재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예. 더 영향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금리가 고공행진하기는 사실은 좀 힘든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부분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유에만 사실은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간의 갈등 그리고 블록화가 상당히 심해지는 가운데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란 그리고 중동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 여기가 어느 식으로 변화를 할 것이냐 여기에도 초점을 좀 봐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아무래도 이 올해 하반기 내년 초반에 이 대선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예. 출마를 시도하고 있는 네. 이 대선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계속 앞에서 웃으시니까 제가 그래 아니요. 조금 민망해가지고 아니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니 노력 안 하셔도 노력 안 하지 하셔도 않도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히 매력 발산 다 하셨습니다. 아, 예. 네. 아우 자 미친.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음. 유럽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한번 질문 한번 할까요?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유럽에 대해서 사실 제일 관심 많은 거는 LVMH 그리고 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이런 분야인데 한번 그러면 달려볼까요? 아니요. 예. 천천히 걸어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 주신 이런 명품주, 소비재주 이런 업체들이 사실 3분기까지는 너무나도 관심이 집중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지표와 같은 경우에도 이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이 회복이 상당히 빠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9월부터는 지표들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더라고요. 그게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던 이 소비 부문과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도 회복이 더디다라는 거고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너무나도 낮았던 이 제조업체들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회복을 드디어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더라라는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인 만큼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업체들 방금 말씀 주신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유로스톡스 50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양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유로스톡스 600 지수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대응 전략이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제조업이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군요. 노보노디스크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헬스케어 담당자분들은 또 한 두세 분 계시기 따로 때문에 계시니까. 그쪽 담당자. 그러니까 매크로로 보실 수 그러니까 있는 부분들만 서로 그 지역을 서로 안 넘어가시네. 그럼요. 그분께서 또 그렇겠군요. 있으시니까. 그렇죠. 주연형 목소리 비슷하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예. 자 그리고 이제 참. 우리 최 PT님께서는 네. 정해주시죠. 최 GPT입니까? 최 PT죠, 최 PT. 최 PT입니까? 최파고와 최 PT. 최파고와 최 PT. 예. 네. 딕션도 조만간 좋고 조만간 한 화면에서 한번 보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자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팬층이 좀 생기셨어. 그러니까요. 예, 한 30명 정도 네. 좀 벌써. 생기셔서 맞아요. 빠져든다. 네. 예. 짝짝짝짝. 예, 지금 아마 현장에 오시면 아마 더 빠져드실 것 같아요. 저도 뭐 잘 빠져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네. 이 말 속도로 저 말을 하려면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네. 그게 정답입니다. 최PT. 예. 자, 오늘 그 한국투자증권 최PT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